판세 얘기해봐야죠. 예, 호남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제가 뭐 끝났다라고 너무 길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예, 뭐 또 얘기하는 게 약간 뭐 번거롭긴 한데, 뭐 짧게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박지영이 참, 이제 저러다가 좀 아프게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털티브들 보면은. 어제 뭐 김어준도 뭐 우주의 원리 찾고 뭐 반반이다. 뭐 양념 반, 프라이드 반도 아니고, 청래 반, 뭐 민석 반, 막 그러면서, 뭐 정청래도 50%를 넘을 확률이 있고, 김민석도 50%를 넘을 수 있다. 이게 지금 무슨 판세 분석입니까, 여러분? 다 떠나서. 아니, 만약에 다른 평론가나 유튜버들이 그따위 얘기하면요, 진짜 욕먹고 시청자들 다 빠집니다. 밤솔님, 예도쌤이 들을만한 정치평론은 최한욱 TV밖에 없다고 했는데, 정말 들을수록 깊이와 수준이 느껴집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러분, 판세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정청래가 50%를 넘을 확률이 반이고, 김민석이 50%를 넘을 확률이 반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제 방송을 계속 보시겠어요? 저는 미친놈이 다 있나, 그러고 다 도망가지? 그런데 참 좀 신기한 게, 이러니까 제가 털레반들이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게, 다른 사람 같으면은 저거는 방송 퇴출당해야 돼요.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면은. 그런데 털레반들은 그걸 좋다고 봐. 아니, 차라리, 이거 정청래가 뒤집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저 새끼가 그냥 돌긴 했어도 털레반들 듣기 좋은 얘기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어, 저는. 백두사님, 밤솔님 한 표. 네, 감사합니다. 아니면 뭐, 야, 김민석이 이기는 판이야. 이거 어쩔 수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객관적인 얘기가 되는 거죠. 아니, 그런데 정청래가 이길 수도 있고, 김민석이 이길 수도 있다. 아니, 이게 무슨 분석이고, 이게 무슨 평론이고, 게다가 본인이 여론조사 회사까지 운영을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여론조사까지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론조사 몇 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여론조사 굴려가지고 결국 판세 분석을 한다라는 게 민석 반, 청래 반입니까? 에? 교촌 치킨이야? 교촌 치킨 신상품 나왔어요? 민석 반, 청래 반? 아니, 그럼 여론조사는 왜 합니까? 여론조사 기관은 왜 만들어가지고 일주일에 몇 천만 원씩 쓰면서 여론조사는 도대체 왜 하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할 거면, 그냥 얘기를 하면 되지. 맨날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야. 이번, 당대표 선거는 김민석이 될 수도 있고요. 예, 정청래가 될 수도 있고요. 혹시 몰라요. 송영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러면 되지. 그걸 뭘 여론조사식이나 돌려. 사람들 돈 걷어가지고. 그래갖고 지금 더위를 먹은 건지, 아니면 이러다가 다들 이제 맛이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정신적으로, 그랬잖아. 김어준이, 유시민하고 김어준이 제가 볼 때는 처음에는 과대망상 단계가 있었어요. 과대망상 단계는 뭐냐면은, 유시민이 배우 세력이 있다. 문저털레유의 배우 세력, 뭐 간첩 네트워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 근데 그게 그런 오해를 약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방송에서 뭐 김민석 후보하고 뭐 감옥에 같이 있었다라는 둥,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방송에서 좀 얘기를 했고, 또 김민석 후보도 운동권 출신이고, 운동권 뭐 큰 형님이죠. 제가 볼 때는. 저도 운동권 출신이고, 또 총학생회장도 했고, 그래서 이제 운동권의 어떤 계보라고 오해를 할 수 있는 여지도 있어. 그리고 이게 너무 문조털레유가 제가 방송을 너무 잘하는 거야. 자기가 볼 때, 그 가평 산속에 앉아가지고 저 사람이 무슨 계시를 받은 것도 아니고, 뭐 말로는 이순신 장군하고 뭐 접신을 해가지고 뭘 한다 그러는데, 이게 뭐 민주연구소나 여의도연구소보다 제가 더 솔직히 정확도가 높잖아요, 지금. 평론이 이게 뭐 너무 상상을 초월하는 막 그런 평론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레벨이 다르잖아. 싸우는 어떤 이 레벨이 다르잖아요. 그냥 문조털레유, 아니 뭡니까, 이순신 장군도 배가 그래도 12척이라도 있으니까 외놈들을 때려잡은 건데, 저는 그냥 주둥이 하나로 외적을 때려잡은 거잖아, 지금.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이런 얘기하면 맞아 죽을 소리긴 하지만은, 이순신 장군님도 12척이 없었어 봐요. 그래도 배라도 있으니까 가가지고 외놈들 때려잡은 건데, 저는 그냥 주둥이 하나로, 문조털레유 이거 하나로 그냥 다 때려잡아 버렸잖아. 당권투쟁이라는 이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을,
당권 투쟁이라는 이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을 입 하나로 막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유실금 선생께서 보실 때는 이거는 저놈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천재라도 저건 저럴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오해를 한 거예요. 이게 과대망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저놈이 머리가 좋은 것 같고 말빨도 좋고 재미도 있고 한데 그냥 아무리 머리가 좋은 놈이라도 저 정도를 일을 혼자서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착각에 빠진 거야. 그래서 뭐라고 생각한 거냐면은 최한욱 뒤에 김민석이 있다는 거예요. 유실금의 과대망상이 여기서 시작된 거야. 최한욱이 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저놈이. 분명히 배우 세력이 있고 그 배우는 김민석이다 이랬어. 근데 보니까 김민석이 아닌 것 같거든.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여기 딱 보니까 김민석이 아닌 것 같아. 김민석이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어디까지 간 거냐면은 뉴 이재명의 수장이다. 이제 정신분열 단계로 들어간 거예요. 이 단계에서 제가 최한욱 뒤에 김민석이 있고 간첩 네트워크가 있다. 여기가 과대망상 단계고 그 다음에 이제 6월달로 넘어오면서 정신분열 단계에 들어갑니다. 7월달에 들어와서 그 정신분열 단계가 뭐였냐면은 뉴 이재명의 배우에 이재명이 있다. 뉴 이재명의 수장은 이재명이다. 그럼 당연한 말이지, 씨발. 그럼 뉴 이재명의 수장이 당연히 이재명이지. 뉴 이재명의 수장이 김민석이야? 말이 안 되잖아, 이거는. BTS. 아미의 수장이 BTS지. 아미의 수장이 블랙핑크입니까, 여러분? 뉴 이재명의 수장이 정청래야? 뉴 이재명의 수장이 최한욱입니까? 당연히 뉴 이재명의 수장은 이재명이지. 아미의 수장은 BTS 아니에요. 여태 몰랐어, 그걸 어르신? 이제 기가 막히더라고. 그래갖고, 이게 이제 드디어, 그 얘기를 진지하게 하는 거야. 웃기려고 했으면은 제가, 이제 웃겨보려고 저러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그걸 막 진지하게 하잖아. 막 정색을 하고 눈가를 부라리를 하면서, 한민수가 유시민한테 배웠나봐요. 그 부라리를. 눈깔 부라리를 하면서, 부라리면서 막, 너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모르겠어. 그 양반은. 뭐가 이렇게 화가 났나? 왜 화가 나? 참 좋기만 하구만. 눈깔 부라리를 하면서, 한민수가 유시민을 벤치마킹 한 건가 보다. 그럼 표가 많이 나올 줄 알고, 유시민인 줄 알고. 부라리를 하면서, 유부라리를 하면서, 핏대를 세우는 거예요. 정색을 하고. 저분이, 갔구나, 이제 맛이. 저는 그걸 느낀 거야. 그 얘기할 때, 이게 이제 정신 분열 단계에 들어섰다. 그리고 어제 김어준 방송을 보면서, 김어준도 이제 유시민하고 같이 놀면서 약간, 저것도 이제 과대망상이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은 했는데, 어제 이제 우주의 원리가 어떻고, 작용과 반작용이 어떻고, 반반이 어떻고,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저것도 맛이 갔구나. 이제 정신분열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한 명 또 나타났어요.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이자가 제일 맛이 간 것 같아. 이거는 거의 리플리 중군 수준이고, 정신분열을 넘어서 가지고, 이제, 헛개비가 보이는 단계. 그거 있잖아, 영화,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사람이 맛이 가가지고, 유명한 수학자인데, 막 수학을 하다가 막 머리를 쓰다가 이게 맛이 갔어. 이분이 필드상인가 그런 것도 받고 그랬는데 맛이 갔어요. 노벨상인가 뭔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뭐가 보이냐, CIA 요원이 보여. 그래갖고 혼자서 암호 해독해요. CIA 요원이 나타난 거야, 자기 앞에. 그 영화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영화 잘 만들었어요. 뷰티풀 마인드라고, 그거 한번 보세요. 러셀 크로우라는 배우가 맛이 간 수학자로 나오는데, 수학을 너무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냉전 시대에 소련하고 경쟁하고 이러다가 이제 이게 맛이 갔어. 맛이 가갖고 CIA 요원이 나타나, 진짜로. 저는 진짜 나타난 줄 알았어, 끝날 때까지.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자기가 만들어낸 거예요. 가상의 인물이 나타난 거야. 그래갖고 혼자서 암호 해독해요. 책 갖다 놓고. 무슨 뭡니까, 뉴욕 타임즈 이런 거 갖다 놓고 암호 해독하고 빨갱이 잡고 그래, 혼자서. 이게 이제 그 단계에 간 게 아닌가, 저는, 이 친구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거 박시영이에요. 얼마 전에 누굽니까, 우리 박찬대 시장이
그 정청래를 지지한다고 헛소리를 해가지고 저 왜 저러지 왜 저런 거짓말을 할까 그랬는데 김현도님 감사합니다. 제가 볼 때는 친구가 나타난 것 같아요. 박시영이 그 수학자처럼 친구가 나타난 것 같아. 친구가 나타나가지고 뭐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들었다고 그러잖아. 박시영이 그 얘기했잖아요. 아 박찬대 시장이 정청래가 이재명 대통령을 지킬 사람이다. 김민석이 아니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걸 너무 진지하게 하는 거야. 그럼 며칠 뒤면 거짓말일 게 들통이 났고 실제로 들통이 났는데 박찬대 시장이 뭐 정청래 자꾸 친한 척 해가지고 곤란하다 막 이런 얘기를 송영길 후보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박시영이 어디서 들었대. 그리고 저거 또 왜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지 이런 거 금방 들통날 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들은 게 맞는 거야. 이게 나타난 거야. 저기 러셀 크로우 뭡니까 존 내시 그것처럼 친구가 나타난 거예요. 친구가 나타나서 CIA 국정원 친구가 나타난 거야. 친구가 나타나가지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오늘 이걸 보면서 박시영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니고 나타났구나 친구가. 그분이 오셨구나 친구가 나타났구나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제가 오늘 들은 호남 여론은 전남은 이미 정청래 후보 우세 쪽으로 돌아섰고요. 전남은 특히 뭐 여수 순천이라든지 동부 지역, 광주는 그동안 김민석이 상당히 우세했는데 따라잡았다라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거의 박빙 구도로 이미 됐고 전북도 격차가 굉장히 팽팽해졌다. 격차가 조금 김민석 후보가 유리했었는데 팽팽했다. 그래서 호남이 김민석 우위에서 초박빙 국면으로 완전히 넘어갔고 전남은 정청래가 조금 더 유리한 거 아닌가라는 게 호남에서의 평가입니다. 현 시점에서. 이렇게 간다면 1차에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제가 오늘 들은 호남 자 오늘 들었대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용은 제가 다 들어보시면 뒤에 이제 다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일단 전남에서는 정청래가 앞서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광주는 접전이고 전북은 밀리고 있었는데 많이 이제 팽팽해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연도님, 네 감사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 전문가니까 분석을 할 수 있잖아요. 분석을 해보니까 판세가 이렇더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제가 문제를 심각하게 안 봤을 거예요. 그냥 또 약을 파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지금 들어보니까 누군가한테 또 들은 거잖아 지금. 그죠? 누군가한테 들어보니까 호남은 지금 이렇다. 누가 얘기를 했냐 이거예요? 누가? 친구가 온 거 아니냐 제가 볼 때는. 누군가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어. 박찬대는 정청래를 지지한다. 이런 얘기를 누군가 계속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전에 들었다 그러잖아. 그리고 오늘 들은 호남 여론은 오늘도 또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누가 계속 와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 누구겠습니까? CIA 요원이 온 거지. CIA 요원이 온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조만간에 노벨 수학상을 받지 않을까. 계속 들려 지금 뭐가 들려. 자 박시영 얘기가 과연 맞는지 어제 나온 여론조사 하나 그 다음에 호남 지역 광주 전남 지역 여론조사 두 개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제 나온 여론조사는 제가 호남일보 광주 MBC 여론조사인데 어제 잠깐 소개는 해드렸는데 일단 뉴스 영상으로 함께 또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8월 17일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누구를 지지하는지 물었습니다. 1순위 지지 후보로는 김민석 후보가 42.3%를 기록해 가장 높았고 정청래 후보 27.7%, 송영길 후보 13.8%로 뒤를 이었습니다. 1위와 2위의 격차는 14.6%포인트로 김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으로 한정했을 때도 김민석 47.8%, 정청래 30.1%, 송영길 13.3% 순으로 나타나 전체 조사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민주당이 이번에 도입한 선호투표제는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탈락한 후보의 지지자들의 2순위 표를 비율에 따라 재분배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탈락한 후보의 2순위 표가 어느 후보로 더 많이 가느냐가 승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전남 광주 특별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민주당 권리당원과 전국 대의원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로 진행되는 민주당 전당대회 실제 경선 방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조사 방식과 유효표 그런 기준이 이번 조사하고 100% 동일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조사 결과는 현 시점의 당대표에 대한 민심 참고로 이제 보시면 좋은 거죠.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75.4%,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19.9%로 집계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어제 나온 여론조사 결과 하나 보셨습니다. 연도님, 네, 감사합니다. 붙었네요. 예, 접전입니다, 여러분. 전남 광주, 광전 특별시죠. 예, 전광 특별시, 전광 특별시로, 예, 이제 이름이 정해졌어요. 전남 광주 특별시로. 그래서 전광 특별시가 되는데, 접전입니다, 여러분. 최소 지금 15% 차이가 나는데 이걸 가지고 접전이다. 도대체 어디서 들은 얘기입니까? 난 이제 박시영이 어디서 들었는지 그게 궁금하네. 완전히 이제 뭐 판이 거의 끝난 상황이다.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지금 15% 전체 유권자에서는 15%고요. 민주당 지지층으로 좁히면은 17%까지 차이가 나요. 거의 20%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어요. 이거는 김민석과 정청래가 얼추 20%, 민주당 지지층에서 20% 차이가 나는 거고, 여기에 송영길 후보가 10%가 채 안 됐는데, 그래도 송영길은 호남의 아들이니까, 호남 가니까 지금, 한 16%, 15% 이상 나오고 있잖아. 그러면은, 송영길과 김민석과 송영길을 합치면은, 30%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정청래하고 송영길, 김민석이 30% 차이가 나는 거야. 송영길, 김민석을 합치면 60%잖아요, 60%. 근데 이게 어떻게 접전이 돼요? 이 여론조사만 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또 여론조사, 지역 언론에서 여론조사가 하나 또 나왔습니다. 예. 김연도님, 시청료요. 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광남일보에서 이제 광주 전남일보가 생겼네요. 광남일보. 광남보다는 전광이 낫지 않나? 예. 전광일보. 광남일보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는 김민석이 39.4, 정청래가 30, 송영길이 14예요. 예. 그런데 민주당 권리당원, 이번에 이제 권리당원이 투표를 하는 거니까 여론조사도 반영이 되지만 권리당원이 중요하죠. 권리당원을 보니까 김민석이 49.7, 거의 50%예요. 그 다음에 정청래가 32.3, 송영길이 16.4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그러면은 김민석과 송영길을 합치면 64.3이 나오나요? 64.3이야 지금. 민주당 권리당원, 요 파란색이 권리당원이고 좀 짙은 색, 예, 뭐 이걸 청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청래색, 예. 요게 이제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전체 유권자를 봐도 10% 가까이 김민석과 정청래가 차이가 나고 있고, 민주당 권리당원으로 좁히니까 20%가 넘어요, 지금. 20%는 안 되고, 15%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송영길과 김민석의 득표율을 합치니까 64.3%가 나와요. 거의 70%가 나온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이분들은 투표를 안 할 거 아니에요. 없으면 투표를 안 하든지 뭐 그러겠지. 그러니까 없지. 그러면은 실제 득표율은 이 15%를 빼고 득표율로 환산이 되는 건데, 그러면 송영길하고 김민석을 합쳐가지고 70% 가까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정청래는 더 떨어질 수 있어, 이게. 이제 투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투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더 떨어질 위험성이 전 더 높다고 봐요. 그러면 호남 당원이 전체의 30%가 조금 넘죠. 30%가 조금 넘는 당원이 호남에 있는데, 호남에서 거의 판이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송영길, 김민석이 70%가 나오는 상황인 거야. 자,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게, 이거 최고위원 투표예요. 예, 최고위원 투표에 이게 지금 충분히 반영이 안 되고 있어. 호남에서도
최민희가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1인 2표로 아마 조사된 게 아닌 것 같은데, 1인 2표면 좀 상황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호남에서 지금 최민희가 1위를 하고 있다. 정청래 표가 다 간다고 해도 이건 좀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호남 지역에서 제가 아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당대표 선거는 지금 판이 끝났는데 최고위원은 누가 친척인지 친명인지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인지도 투표를 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인지도 투표를 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최민희가 좀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 호남에서 이걸 좀 유의해서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여기 보세요. 서미와 김용 박선원 후보가 예상보다 좀 적게 나오는데 호남 출신인데 김용 후보가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측근이다 이런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김용 후보가 조금 더 나옵니다.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데 서미화 후보는 이제 호남의 딸이다 이게 좀 인식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호남에서 서미화 후보가 많이 나오는데 박선원 후보가 좀 너무 적어요. 박선원 후보도 호남 출신인데 그래서 박선원 후보가 호남에 살아야 될 것 같아. 이번 주는 다음 주까지 2주 동안 박선원 후보는 호남에 살아야 된다. 지금 딴 거 뭐 유튜브 나가고 이럴 때가 아니고 호남에서 완전히 그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되고 돼야 되겠다 이런 거고 지금 보세요. 3명은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지? 3명은 들어오잖아. 서미와 김용 박선원은 들어오는 상황이야. 근데 한민수가 6%대까지 떨어집니다. 한민수가 5위권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서미와 김용보다 위에 있죠. 한민수가. 근데 호남에 가면은 분명히 빠져요. 이게 한민수가 빠져. 호남에서 수도권에서도 좀 빠질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한민수가 5위권에서 싸움을 하게 될 거예요. 한민수가 5위권에서 싸움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김용호, 임미애를 지금 올려야 되는데 여기 지금 김용호 후보가 또 호남에 가니까 또 앞서는 결과가 나와. 참 이거 머리 아픕니다. 이렇게 되면은. 근데 아무튼 이번 주에 임미애가 현재는 김용호보다 2배가량 득표가 높은 상황이고 영남권에서 더 득표력이 올라갈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끌어올려야 돼요. 임미애를 끌어올리고 김용호를 한번 지켜보자. 김현도님 각설하고 대통령님 꼭 지켜주세요. 네, 약속. 네, 감사합니다. 꼭 지켜드려야죠. 그래서 임미애가 지금 호남에서 적게 나온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김용 임미애 몰빵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게 김용도 약간 지금 불안한 상황인데 김용도 뭐 괜찮진 않나 싶은데 어쨌건 김용이 지금 5위권에 턱걸이를 하고 있으니까 약한 후보 억강부약입니다. 약한 후보 2명을 이번 주에 표가 많지 않으니까 몰빵을 해줘라 이거예요. 김용과 임미애를 몰빵을 해줘서 끌어올려 놓고 그 다음에 이번 주 결과를 보고 마지막 전술을 짜자는 겁니다. 그래서 호남에서는 좀 박선원 쪽을 많이 좀 투표를 해주셔야 돼요. 호남에서 서미화 후보가 수석이 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잖아. 그래서 박선원이 최민희를 잡아야 돼요. 서미화 후보에게 투표를 많이 해주시는 건 고마운 일인데 이거는 사실은 사표가 된다는 거야. 현재로 볼 때는 너무 쏠려 있어 서미화에게. 그래서 박선원 쪽으로 서미화와 박선원 요 두 사람을 우리 호남 유권자들은 다음 주에 좀 많이 찍어주시라. 그리고 김용과 임미애는 우리 강원, 영남, 인천, 제주에서 김용과 임미애는 이번 주 지역에서 많이 찍어주시고 다음 주에 호남에서는 서미와 박선원을 찍어서 박선원이 최민희를 잡고 그 다음에 임미애가 한민수를 잡아야 돼요. 임미애가 한민수를 잡는 그런 작전을 짜야 된다. 김용호 후보는 호남에서 지금 조사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 좀 문제가 있어요. 이건 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 근데 이번 주 결과 나오고 김용호 후보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는 게 좋을지를 이번 주 경선 결과를 놓고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호남에서는 둘 중에 한 명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임미애인지 김용호인지 둘 중에 한 명을 선택을 해줘야 된다. 둘로 나눠지면 안 돼요. 이게 사실상의 임미애와 김용호를 후보 단일화를 시키는데 후보 단일화하는 방식은 뭐냐?
가장 이길 가능성이 높은 후보로 몰아줘야 돼요.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로 몰아줘야 된다. 김용호하고 임미애는 우리 당원들이 후보 단일화를 시켜야 되는데, 자, 김용호 후보가 더 좋을 수도 있고 임미애 후보가 인물 면에서는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겨야 되는 거잖아. 이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기는 후보에게, 앞선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시는 방식으로 단일화를 해주셔야 돼요. 김용호까지 살리는 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 혹은 이 김용호, 임미애 둘 다 살리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표를 분산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당하는 거예요, 털레반들한테. 자, 그래서 한번 요건 좀 이번 주까지 지켜보고, 호남 쪽은 이제 다음 주에, 이번 주말에 제가 이제 좀 상황을 보고 다시 한번 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남 쪽에 또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게, 친청래계 대표주자였던 주철현 의원, 돌연 김민석 지지. 그래서 주철현 의원이 호남 발전을 위한 민주당 대표 적임자다. 이러면서, 청래당 쪽이었는데 이번에 김민석 쪽으로 돌아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남은 뭐 여러분 뭐 여론조사를 놓고 보나 왜 돌아서겠어요, 주철현 의원이. 당심과 민심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돌아서는 거예요. 어차피 호남의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호남에서는 대세가 갈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김민석 의원이 최고위원 선거 관련해서 또 예언을 하나 했습니다. 이거 잠깐 보시죠. 온라인에서 김민석 후보님 발언을 묶은 김민석의 대예언 적중률 100% 화제였습니다. 후보님 보셨습니까? 저도 누가 보내줘서 봤습니다. 자, 우리 후보님 2024년 4월 10일 총선 사전투표율 예상 적중입니다. 윤석열 불법개혁 예상 적중, 그리고 오세훈 1심 결과 예상 적중,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김민석의 대예언 적중률 100%인데요. 김민석 후보님 촉이 좋으시고 정보력도 뛰어나시고 이런 부분이 많으신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예언 하나 해주신다면. 제가 저기다가 자랑 하나 보탠다면 사실은 제가 글로벌 예언도 좀 했는데. 글로벌 예언. 맞았습니다. 글로벌 예언.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기 2년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출마도 안 하고 국내외에서 오바마 대통령에서 잘 모를 때 제가 다음에 오바마가 당선될 거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기록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그걸 미국 사람들이 일부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자랑삼아 말씀드리는 건데, 근데 지금 예언을 한다면 크게 보면 다음 총선 저희가 이길 겁니다. 민주당은 지지율이 회복될 겁니다. 네, 대통령의 지지율도 회복될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저희가 이번 전당대회를 잘 마치고 저희가 성공하는 이재명 정부가 될 겁니다. 짧게 보면, 재미로 보면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저는 당대표는 제가 당선돼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최고위원들 가운데 처음에 초반 순위와 다른 이변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최고위원 초반 순위와 다른 이변이 있을 것이다. 지금 예언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 2, 3위 순위 이상 올라가고 내려오면 최종 결과가 나올 것이다. 진짜 중요한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이건 지금. 이제 곧 17일 날이면 결정이 나는데 쫓기게 이제 아이니는 17일 날 그게 정해지겠습니다. 자, 김민석 후보가 또 이 판세 분석을 했죠. 뭐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것이다, 총선도 이길 것이다, 뭐 이런 이제 거시적인 예언도 있었지만은 일단 지금 최고위원 판세 분석을 했어요. 2, 3위 이상 떨어지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후보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2, 3위 이상. 제가 볼 땐 두 명을 얘기한 것 같아요. 하나는 누구냐 하면 2, 3위 이상 떨어지고 올라가는 건 최민희가 2, 3계단 이상 떨어질 겁니다. 그죠? 최민희가 2, 3계단 이상 떨어질 것이다. 이게 하나의 예언이고요. 또 하나 예언은 2, 3계단 이상 올라가야 될 사람이 김용호하고 임미애밖에 없어요. 그런데 김용호가 첫 주차에서 득표율이 3%고 임미애 후보가 6%예요. 두 개 정도 차이가 나.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김용호 후보가 임미애 후보보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인물 면에서. 혹은 또 뭐 임미애 후보가 인물 면에서 김용호 후보보다 나을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임미애, 김용호 누가 됐건 간에 이길 사람을 우리는 밀어줄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는 현실적으로. 그럼 2, 3계단을 올라갈 사람은 누구냐? 제가 볼 때는 임미애라고 보는 거예요. 임미애라고 본다. 그래서 최민희는 2, 3계단을 내려오게 되고 2, 3순위를 내려오게 되고, 임미애는 2,
계단을 순위를 올라가게 돼서 이것이 최종 결과가 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높은 거야. 이거는 뭐 예언이 아니에요. 데이터를 조금만 읽을 줄 아는 사람, 판세 분석을 할 줄 아는 사람, 전략을 짤 줄 아는 사람은 이런 예측이 가능한 거야. 왜? 충청과 부울경에서 이미 정청래와 친청은 최고 득표율이 나온 거예요. 최고 득표율이. 누구나 예상하듯이 남은 지역에서는 김민석이 더 많이 득표할 거라는 거. 아까 호남 여론조사도 보여드렸잖아요. 김민석이 더 많은 득표를 할 거라는 게 예상이 되잖아. 그래서 친명 후보들은 전체적으로 지지율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응? 그게 당연히 예상이 되는 판세인 거야. 그러니까 박선원이 2등인데 박선원이 호남에서 박선원하고 서미화가 몰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 서미화 후보가 18% 나왔잖아요. 근데 박선원 후보도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아까 여론조사에서는 서미화 쪽에 많이 쏠리긴 했는데 결국은 2명을 찍는 거기 때문에 서미화하고 박선원이 세트로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높아. 왜? 호남 출신 2명이니까. 그래서 박선원과 서미화가 호남에서 급상승을 할 겁니다. 급상승을 해서 박선원 후보가 제가 볼 때는 1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서미화 후보가 2위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호남에서. 그러면은 최민희는 2위 내지 3위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구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 2위 내지 3위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구도가 돼 있다 이거고, 임미애 후보를 제가 왜 몰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임미애 후보는 TK 출신인데 TK 출신 당원들이 소외감이 있어요. 그래서 TK 출신 최고위원 하나 만들자라는 그런 공감대가 크게 있어. 그래서 임미애가 TK에서는 1위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그러면은 어차피 호남과 수도권이 70% 가까운 그 당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몰빵을 한다고 해도 인천, 제주, 강원 TK에서 몰빵을 한다고 해도 표의 비중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김용과 임미애, 상대적으로 좀 약한 후보죠. 김용과 임미애에게 몰빵을 해줘야 임미애가 한민수하고 싸울 수 있는 구도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김용, 서미화 그 몰빵하자는 얘기를 아직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진짜 참 뭐라고 제가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니 본인들이 김용, 서미화 몰빵을 하는 건 좋아. 그러니까 호남에 가서 하라고. 씨. 아, 왜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 호남에 가서 하라고 몰빵을. 그땐 나도 얘기를 해줄게. 아, 그때는 저희 박선원, 서미화 몰빵이 되겠군요. 예. 아니 그럼 호남에 가서 하라고. 이번 주는 임미화하고 김용을 상대적으로 약한 후보를 끌어올려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주도에서, 대구 경북에서, 강원에서. 그래야 4명을 넣을 수 있는 구도가 나오는 거야. 분할이를 보내야지. 왜 4명 만들 수 있는 걸 3명을 넣으려고 그래. 이 답답한 사람들아.